안녕하십니까. 2025 국제 한반도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짧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한 시간 내 발걸음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국제 한반도 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1.5트랙 국제회의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이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매우 뜻깊은 해인데요. 이를 기념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으로의 전환이라는 대주제하에 남북 동북아와 국제사회가 공동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실용적 접근과 협력 모델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개회사를 해주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환영사의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님, 기조 강연에 마이클 샌델 교수님을 비롯해 많은 내외빈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통일부가 주최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을 주최해 주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무대 위쪽으로 모셔서 개회사를 정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쪽으로 모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무대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입니다. 2025년 국제 한반도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국제 한반도 포럼은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 시야에서 조망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는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적절하며 중요한 논의 주제들이 마련됐습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님을 비롯한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 가지 큰 주제,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평화 공존의 과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공존의 길, 그리고 세 번째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프로그램에 기조 강연자로 참여해 주시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님,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교수님이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에서 가장 인구 숫자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만, 샌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선, 공동체의 말씀이 한반도에서의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남북 평화 공존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희중 대주교님, 남북 분단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양심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분단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종교 지도자이십니다. 김희중 대주교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자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50여 분의 학자들, 연사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깊게 연구하고 현장에서 국제사회와 평화 담론을 이끌고 계신 열정과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나라의 주한 외교단, 그 중에서도 20나라에서 대사님들이 직접 참여해 주셨는데요. 라트비아 대사님, 아일랜드 대사님, 슬로베니아 대사님, 남아프리카 대사님, 과테말라 대사님, 라오스 대사님, 베트남 대사님, 슬로바키아 대사님, 체코 대사님, 불가리아 대사님, 스위스 대사님, 핀란드 대사님, 몽골 대사님, 네덜란드 대사님, 주한 EU 대표부의 우고 아스투토 대사님, 그리스 대사님, 노르웨이 대사님, 에스토니아 대사님, 덴마크 대사님, 캐나다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해 주신 각계각층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남북관계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서 접경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은 개선됐지만 남북관계의 단절 그리고 경색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3년의 폐해가 너무 넓고 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와 그리고 당선 직후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고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공산 전체주의의 대결을 강조했고 흡수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윤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흡수 통일 정책은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을 불러왔고 북한은 더 나아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다시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지속된다면 남북관계의 개선은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뿐만이 아니라 화해마저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지금처럼 긴장하고 대립하고 적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합니다. 그 대안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적 두 국가의 실현은 사실 하루아침에 등장한 과제는 아닙니다. 그 뿌리는 34년 전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같은 해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1994년에 발표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안에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그 이후 30년 이상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주권을 존중받는 국가, 두 국가로 인정됐고 남북 합의서를 통해서 상호간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남북 합의서가 명시한 특수관계로는 국제법적인 두 국가 현실 속에서 민족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해 간 과정에서 생겨난 특수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단계의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안이 들어있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제2단계는 국가연합의 단계입니다. 국가연합의 단계는 그 자체로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1400여 년 전
통일 신라의 원효 대사가 말한 불일, 불이 사상에 연유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불일, 불이의 사상이야말로 바로 남북관계의 현실과 미래를 꿰뚫는 명언입니다. 또한 분단 시기 동독과 서독이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서 서로가 두 개의 국가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외국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우선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관계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3원칙,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어떤 경우에도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어떤 형태의 적대 행위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 3원칙이 화해 협력 정책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남북 간의 적대가 해소되고 평화적 공존이 지속될 때 궁극적으로 두 국가 혹은 통일에 대한 남북 간 견해차의 극복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남북 관계만큼이나 북핵 문제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대폭 증가되고 고도화되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지난 정부가 등장한 2022년 20개에서 지난해 50개로 2배 반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정부 3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는 이전 정부 5년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윤 정부 첫 해인 2022년 김정은 위원장은 핵탄두의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북한은 헌법에다가 핵 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하고 그 지위의 불가역성을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 전략 환경도 유리하게 전개됐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조약을 맺었고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 정부가 대화를 위한 노력 대신 지난 3년간 체제 그리고 군사적 압박에 집중하고 이념적 진영 외교에 치중하는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결정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외교적 전략적 환경도 북한에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제재, 압박 정책의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무기화되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운반수단 기술도 더욱 개량되고 있습니다. 타탄두, 고체 연료, ICBM, 대륙간 탄도탄, 화성 20평의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평가됩니다.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의 개선된 전략 환경, 그리고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리고 대북 제재의 뚜렷한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평가에 기초해서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화 재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난 8월 25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소중한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종식,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한반도의 평화 증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과의 협력 없이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국의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대표님, 중국의 자칭고 베이징대 교수님, 일본의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명예교수님, 러시아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브릭스 사무총장님 등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각국의 석학과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해안과 통찰력이 남북의 평화 공존과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혜와 그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께서 뜻깊은 인사 말씀으로 오늘 2025 국제 한반도 포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귀빈분을 무대 위쪽으로 모셔서 환영사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님 무대 위쪽으로 모셔서 환영사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내의 석학과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 여러분, 그리고 그 외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에 취임한 김성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국제 한반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이틀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 나누게 될 모든 패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는 전대미문의 대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가 해체 수준의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기술혁명,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충돌,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자국 우선주의 거센 파고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동맹 환경 속에서 우리 국익을 당당히 수호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증진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익을 지키자. 이것이 최근 우리 국민과 기업 모두의 마음이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강국이라는 비전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전략적 기조하에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한반도 포럼은 한국 신정부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전략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올해 포럼의 대주제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직면한 구조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는 협력과 다자주의 회복,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증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불신을 쉽게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한 채 강대국 외교에 집중하고 있어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영 장관님이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는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월 말 개최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등 세계의 지도자가 모두 집결하는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사회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그 회복 가능성,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협력 증진,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로드맵,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역할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됩니다. 각국 공관장과 전문가를 모신 비공개 1.5 트랙 회의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협력의 돌파구를 찾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가보전략연구원은 포럼의 공동 주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정부, 학계, 시민사회, 국제사회 간의 전략적 소통을 촉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뒷받침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회의장을 넘어 평화공존의 실천적 전환을 모색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혜와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과 국내 관계기관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연사 및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배 원장님께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도 이해 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또 정책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서 큰 힘 써주시겠다는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오늘 포럼을 위해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축사는 임웅순 국가안보실 제2차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 2차장 임웅순입니다. 대통령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국제 한반도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강연자, 토론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주신 주한 공간 관계자 여러분, 각국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광복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경제력 세계 10위권 국가이자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광복 80년의 빛나는 성과에도 우리는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 앞에 합리와 실용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분단은 지리적, 정서적, 상상력의 공간과 발전의 토대를 제약하고 국민의 통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자고 밝힌 이유입니다. 이제는 남북 간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이 그 시작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출범 초기부터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 기존 합의 가운데 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준비하고 대화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된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상황을 반영하여 평화 공존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즉각적인 호응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한반도 반만년 역사에서 분단 80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긴 안목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함께 잘 사는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비전을 국내외적으로 공유하고 국내외 석학과 각국 관계자, 활동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통해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실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9월 18일 대통령 이재명. 네, 한반도의 평화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분들 또 귀빈 여러분들께 따뜻한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귀빈분들을 모셔서 먼저 개회사 환영사 축사청에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3열에 앉으신 VIP 귀빈분들 모셔서 먼저 무대 위쪽으로 모셔서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Now we'd like to proceed with a group photo session with our distinguished guests and honorary minist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d like to invite all our distinguished guests to the stage for a group photo session.